보복성이 매우 짙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습니까?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요. 자, 그런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총장님, 대법원 판결은 누구나 존중합니다. 검찰은 따라야 합니다. 존중이 아니라. 아닙니까? 10월 14일 날 선고된 보복기소, 공소권 남용 사건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. 2010년 3월 29일 날 유우성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기소유예로 서울 동부지검에서 끝났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간첩죄로 기소를 했죠. 그리고 2014년 2월에는 간첩죄 증거 조작이 확인됐습니다. 검찰이 이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죠. 2014년 3월 20일 날 이 무렵에 이제 중앙지검에 탈북자 단체에서 고발을 합니다. 앞서 기소 유예됐던 사건,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해라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합니다. 물론 이 고발장도 사실은 두 개로 나눠서 제출해서 정확히는 3월 21일 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됐고 3월 20일에는 업무방해와 관련된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. 이 고발장이 제출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는 기사 하나였습니다. 그 기사 내용도 보면 검찰발 기사였습니다. 검찰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다. 이 기사 하나가 딸랑 증거로 들어간 겁니다. 각하사안이죠.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의하면. 맞습니까? 통상으로는 뭐 그렇게 네? 통상으로는 그렇게 처리되는 네. 것이죠. 자,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2014년 3월 26일 날 중앙지검은 동부지검에 사건을 제기해서 이송해라 이렇게 요청했고 실제 그렇게 이송이 이루어집니다. 그 이후에 2014년 3월 31일 날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 조작으로 구속 기소가 됩니다. 그리고 그 중간에 2014년 4월 15일에는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. 검찰 입장에서 정말 체면을 완전히 구겼죠. 물론 그 중간에 유우성 씨가 사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시원 검사, 이문성 검사도 고소를 했습니다. 고소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고소했습니다. 자, 이 정도 되니까 검찰이 유우성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. 실제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고소했으니까 고소인 조사하는데 피해자를 대하는 게 아니라 너 간첩 맞지를 계속 물어봤습니다. 그 자리에서. 이게 지금 검찰의 태도였습니다. 그 정도로 유우성 씨에 대한 증오심이 표출이 됐죠. 그리고 나서 2014년 4월 25일 날 유우성 씨는 간첩죄가 무죄가 됩니다. 항소심에서. 그리고 5월 1일 날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의 징계, 그리고 검찰은 이 검사들을 봐주기 위해서 무혐의 처리합니다. 그로부터 8일 뒤에 유우성을 보복 기소하죠. 앞서 기소 유예한 사건을 다시 기소를 합니다. 이게 왜 보복 기소냐? 방금 말씀드린 각하돼야 될 사안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검찰이 궁지에 몰렸던 상황에서 그 반감을 가지고 기소한 것도 중요한 이유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 이유가 또 굉장히 큽니다. 검사가 구형을 이렇게 해요. 자, 피고인이 취득한 3억 9,476만 원을 추징해달라. 이렇게 구형을 합니다. 이게 본래 목적이었어요.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 당시 유우성 씨한테 가장 힘든 건 이거였습니다. 한국에 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 막노동에서 살았던 친구에게 검찰이 3억 9천만 원 추징하라 이렇게 기소해서 정말로 괴롭히긴 한 겁니다. 자, 아까도 잠깐 답변하셨는데 이 정도 사안, 보복성이 매우 짙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습니까?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요. 하여튼 검찰부에 무죄 평정에 준해서 공소기각. 자, 그런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총장님, 대법원 판결은 누구나 존중합니다. 검찰은 따라야 합니다. 존중이 아니라. 아닙니까? 존중만 할 겁니까? 따를 겁니까? 따르는 거는 법상 당연한 것이고요. 근데 왜 자꾸 존중한다고 합니까? 당연히 따라야죠. 취지는 그 취지를 맞게 일을 하겠다는 게다가 것입니다. 잠깐만 들어보십시오. 이런 게 있었습니다. 그 증거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가 좁혀오니까 협력자한테 이렇게 안심시켰답니다. 괜찮아. 우리는 걸려도 절대 처벌받지 않아. 라고 했습니다. 실제로 그 협력자는 그래서 증거 조작을 했습니다.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.
지난 40년, 50년간 국정원 직원들이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아서 간 크게 증거를 조작했는데 검찰 역시 이런 사안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. 총장님 과거에 법무부 차관 하셔서 아시겠지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과오를 지적했지 않습니까? 그 사건에서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 받은 검사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죠? 거기까지 제가 제대로 없습니다. 오히려 거기서 피조사 대상이었던 분들이 검사장 승진하고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대로 단죄할 건 단죄하고 책임 물을 건 물어야 합니다. 그래야 반복되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해주십시오. 예, 유념하겠습니다.